발생 보면은 환경이랑 병해충이랑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맞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글조기병 같은 경우는 사질토, 산성토양에서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주면은 환경을 개선해주면은 이런 게 좀 줄어들고요. 더댕이병은 pH가 약간 높은 토양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질토양으로 가게끔 토양 산도를 조절해 준 게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할 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늘 적당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검은무늬병, 둥근무늬병, 모름병 같은 경우는 저장 중 저온 상태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생 환경을 좀 조절하면은 그나마 우리가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많고. 그래서 환경을 좀 조절을 해서 병해충 발생률을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고구마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쭉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덩굴종이병. 요것 때문에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땅속에 계속 잔류해 있고, 모종에서도 감염된 것도 갖고 오고 하다 보면은 많이 죽습니다. 생육 중에도 죽고, 초기에도 죽고, 문제가 많게 생기죠. 그래서 건전묘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더댕이병, 둥근무늬병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뿌리옥 선충도 많이 생기는데 전용 살충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아벌레, 군뱅이 같은 경우도 전용 살충제를 사용해서 방제해 주시면 좋고요. 바이러스는 약이 없기 때문에 건전묘 사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근데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심하게 걸린 것들을 좀 걸러주고자 뒤에 보시면은 사진으로 판별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쭉 서였고요. 요상병에는 신비단병 쭉 나왔는데 요거는 걸린 포장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그 주변 흙을 싹 걷어내시고 새 흙을 객토를 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 심해서 전면적 펴져 있다고 하면 고구마 묘상으로 쓰지 마시고 다른 작물을 식재해서 재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잘 안 없어져요 생각보다. 흙을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드니까. 포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많이 생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덩굴종이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충은 선충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조직체에 들어가서 갉아먹음처럼 이렇게 쭉쭉 갈라지게 만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있으면은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더댕이병은 이제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토양 산도가 조금 중성으로 좀 가깝게 높을 경우 생깁니다. 석회 시용을 과하게 했을 때 좀 피해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심기 전에 꼭 토양 분석을 맡겨서 산도, 질소질 함량,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시비를 하시고 토양을 좀 개량을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고온 건조 시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시고 가뭄이 들지 않도록 관수를 좀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은 4, 5월달 정식 완료를 시키고 관수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6월 이후 정식 시에 고온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꼭 정식 적응 시에 5월달 저희는 5월 5일부터 노지하니까 5월 한 30일 그 사이에 적기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둥근무늬병 있는데요. 저장준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많이 생긴데 온습도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저장할 때. 그리고 흰비단병 있는데 이건 묘상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자기에서 발병이 심해지며 점차 주변의 토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시고구마는 고구마 순도 pH에 가면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묘상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30에서 33도씨 초반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후반기에는 한 25도 전후로 해서 좀 서늘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발병된 포장은 3년간 윤작을 금지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3년간 윤작하시고 3년간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품종 재배하는 게 좋고요. 건전한
병 안 걸린 시고구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방제 약재로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양량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거 갖다 확실하게 더 방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흙을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곰팡이가 많이 쓰려야 하얗게. 충북대학교에서 이거 병균 분리해서 시험한다고 해서 제가 포장을 몇 군데 했었는데 육묘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많이 생깁니다. 뭐 락스로 살충도 하시고 뭐 하우스에 이 병이 좀 번졌대는 태양열 소독이라고 해서 여름에 물을 가둬대고 이제 하우스 문을 꽉 닫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해서 뜨겁게 해서 살충하는 방법, 살균하는 방법도 쓰고 있는데 완전히 박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윤작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채소 작물로 좀 윤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우스다 보니까. 그리고 노지에서 우리가 재배하면서 고구마 가장 문제되는 게 연작장애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덩군 쪼기병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식물체 자체에서도 옮겨오고요. 토양에서도 어느 정도 잔존해 있습니다. 증상은 오래된 잎부터 황화되고 동안색 갈변되고 줄기가 세로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해서 영양분이 올라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필지에는 계속 발생을 해요. 식물체가 없어도 토양에서 뭐 10년까지도 장기간 생존을 가능하니까 이 면적이 너무 심하게 퍼져나갔다고 하면 다른 작물로 대처를 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섭수의 상처 등을 통해서 감염되고요. 처음 발생은 2-3주 섭식 후 2-3주 이내에 발병되는데 생육 중에도 계속 진정이 되고 특히 호박고구마가 제일 안노이문, 안노베니 이런 것들이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군쪼기병 생긴 곳들은 다른 작물로 하시고 특히 호박고구마는 조금 유의를 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할 때 심하게 발병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 관리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배수도 잘 시켜야 되고 가물면은 물도 2번에서 3번 정도 주셔야 된다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중점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덩군쪼기병에 좀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웬만큼 저항성이 중 정도 되는 걸로 품종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궤근에도 이렇게 병증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쪼개져서 터지는 경향도 있어요. 가끔씩. 덩굴종변 쭉 있는데 이런 거 분생포자를 통해서 이렇게 토양에서도 잔류돼서 10년까지 계속 생존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생활사는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이제 자주날개병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이것도 자주날개병도 크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엄청 많이 발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토양 환경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긴 한데요. 발생 환경이 연작 그리고 배수 불량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토양 배수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균형으로 4년 이상 생존해서 방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썩은 현상이 많이 생기고요. 수확하고 나서도 썩은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저장하면 이병돼서 썩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걷어내시고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장 중간에도 이렇게 썩은 현상이 있는 것들은 다 골라내셔야지 좋습니다. 온습도 관리 잘 해주시고 배수 관리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없어요. 검은 정법입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확기 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발생 환경으로서는 배수 불량지, 이것도 습도가 높으면 배수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아마 수확기 때 수확을 좀 늦게 하고 가을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일 겁니다. 그대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확 후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수확하고 콘티박스에 담아놓고 한 2-3일 지나고 나서 박스에 담으려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확 후에 한 번 더 관찰을 해보시고 이런 것도 있으면 다 걸러내서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큐어링 시키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널어놓고
환기를 좀 시켜주시고 하시면서 한 5일 정도 내외로 하시다 보면은 이런 병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활을 하시면서 저장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바로 저장하기보다는 거치라도 한번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거무리병도 똑같아요. 배수 불량지에 또 많이 생겨요, 이것도. 그래서 널리 퍼지고요. 방제 방법으로는 저항성 품종, 그리고 이거는 등록약제가 있긴 해요. 등록약제가 이제 모종에서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거를 조금 방제하고자 이렇게 해서 아족시트리빈, 액상수화제 이런 걸 사용하고요. 건전 시고구마를 사용해서 골라서 정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 Q형 처리를 하시고요. 온도를 12도에서 15도씨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겉표면이 좀 검게 돼서 썩는 현상이 저장 중에 생기는 병들은 대부분 습이 많은 토양, 물 빠지면 안 되는 토양에서 수확하고 나서 저장 중에 그게 발현이 돼서 눈을 육안으로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썩음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수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는 온도를 맞게끔 해주는 것도 가장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보면 입말린 바이러스 있고 얼룩무늬 있고 지바이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육안으로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육묘를 해서 가져올 때도 좀 티가 나요. 냉해 피해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입이 말렸 것도 이제 육묘를 하다가 저온이나 고온 피해에 의해서 조금 타는 현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바이러스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종을 샀을 때 잎이 이렇게 말려 있거나 뒤집어서 말려 있거나 상위로 말려 있거나 좀 상태가 안 좋고 얼룩무늬 바이러스라고 해서 원래 고구마 순을 보면은 녹색 잎도 있고 보라색 잎도 조금씩 간간히 섞여 있는데 이건 동글동글하게 전물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점박이로 되어 있거나 일부분만 약간 보라색으로 퍼져 있는 느낌으로 살짝 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얼룩무늬 바이러스라고 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두 개가 복합 감염되면 인맥 사이가 엠복시처럼 우르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잎이 신선하지 않게끔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고구마 요것만 보라색 잎이 좀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 고구마 잎은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조금 섞여 있는 상태인데 잎 자체가 좀 얼룩덜룩하고 동그라미에 윤문 현상이 있다 하면은 바이러스 좀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없는 것을 선택해서 모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를 잘 고르는 게 농사의 반 이상인 것 같아요. 병 안 걸린 거 깨끗한 모 사용하셔갖고 살균제 좀 침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토양도 문제지만 모종도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 센터에서 진흥청부터 센터에서 이렇게 무병묘를 배양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분들한테 수나 증식을 통해서 모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무병묘 재배를 하면은 바로 시고구마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트로 이제 그 바이러스 묘고 포트로 나가면 그걸 바로 심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세대 거쳐서 시고구마를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이 시고구마를 묻어서 모를 키워서 2차 다음 해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첫 해에 이걸 바로 고구마를 수확하면 수확량이 생각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증식시켜서 요 나온 시고구마를 활용해서 육묘를 해서 나온 것들이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그냥 고구마로 그냥 무병묘 한 거를 첫 해 거를 그냥 고구마로 팔아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나온 것들을 시고구마로 해서 하셔야지 수량성도 좋고 맛도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무병묘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만한 거 잘라서 기른 다음에 또 이식시켜고 또 이식시켜갖고 나온 거를 순을 쳐서 심은 거기 때문에 3-4번 해갖고 나가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체험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고구마를 팔아버리지 마시고 씨고구마 뒀다가 요정을 이거를 씨고구마를 묻어서 요정을 해서 나가는 게 꼭 필요로 합니다. 뿌리용 상충병 쪽이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뿌리 초기에 얘네가 요 침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어 알을 까면서 표피가 안 좋게 만들면서 이가 자라지 않고 터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항성 품종을 하는 게 좋고요. 윤작을 하는 것도 좋고요. 살성충제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등록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심하게 나오는 필지는 다른 작물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알주머니를 형성해서 얘네들이 울퉁불퉁하게 표피가 안 좋게 만들고 생육이 안 좋게 합니다. 보시면은 고구마 주요 해충 및 발생 시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가장 방제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잎이 이제 많이 갉아먹게 되면은 고구마 뿔나방, 그리고 뒷날개 흰밤나방, 그리고 풍뎅이나 이런 것들을 방제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방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새 아마 여름에 방제를 많이 하실 거예요. 뒷날개 흰밤나방 있는데 이렇게 잎을 많이 갉아먹잖아요.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방제를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섭식량이 많기 때문에 빠른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조금 보이면은 바로 해주시면서 여기다가 인산가리도 같이 섞어서 옆면 시비도 추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인 원래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8월 달에 많이 하세요. 근데 7월 달에도 좀 피해 잎 가여먹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7월 달에도 1차 방제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군뱅이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기온이 높아지는 뭐 한 7월 전후 초반 그때 많이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우리가 경운을 좀 일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토양살충제를 넣으시는데 이 토양살충제가 이제 한 120일 정도까지 간다고는 얘기하는데 일찍 뭐 3월 달에 감자 파종지 예정된 거랑 같이 해서 로타리 치고 살충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5월 초부터 5월 30일까지 정식을 했을 경우에는 토양 살충제를 사용한 지 60일에서 9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게다가 이제 7월 한 초나 중순 정도 얘네가 군뱅이가 올라온다 하면 약효가 거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봄밭을 너무 빨리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한 4, 5월 달 그때 이제 심기 한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좀 봄밭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정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에는 군뱅이 피해 이렇게 있으면은 추가로 약제를 위에다가 주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PLS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토양살충제를 추가로 고랑에 주다 보면 농약 잔류가 얘네들이 120일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게 방제 방법이 유일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그 봄밭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적기에 4월달 정도에 봄밭을 만들어서 토양살충제 효과가 좀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황가루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군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시긴 해요. 거기도 이제 좀 맵기도 하고 닿으면 얘네들이 황가루에 닿으면 맵기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가루도 사용을 합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아니라 돌처럼 생긴 약간 파쇄된 돌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300평에 5kg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뱅이 피해가 쭉 나와 있는데 시즌은 6월 17일 채발성기는 7월 1일 정도 이렇게 되겠죠. 포획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때. 나오는 게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토양살충제 효과를 좀 일찍 보기 위해서는 적기에 봄밭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아벌레도 간약 문제가 되죠. 이것도 토양살충제도 방제 똑같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방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군배기보다는 수월한 게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장 중에 이제 이렇게 피해가 된 거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좀 힘든데, 이거 피해가 가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저장 중에 썩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골라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봄밭에 이제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너무 새로운 산흙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 양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력을 높이고자 퇴비도 실용하시고 비료, 기비도 좀 사용을 하셔서 토양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생육 후기에 이제 감을 경우에는 2, 3회 정도 물을 대주시는 거. 그리고 수확 후에 또 바로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바로 파시지 마시고 좀 말리셔갖고 큐어링은 원래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거치라고 살짝 말린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고구마를 박스채로 저장했을 경우에는 좀 두꺼운 박스에다가 밑에 신문지를 깔고 위에도 신문지를 덮어서 수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햇빛이 또 받으면 싹이 날 수도 있으니까 위에도 같이 신문지를 덮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고 혹시나 궁금점 있으면은 센터 담당자 분께도 여쭤보시고 청주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